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봉사활동 안 하는 새끼들이 그렇게 인권 부르짖고 나라 지키려고 진짜 뼈를 갈아보지 않은 것들이 그렇게 나라를 외쳐요. 시사 채널 보다 보면은 벌써 몇 년 동안일 거예요. 못해도 자주 때만 되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다 나오지만 그 교육 관련 그 체벌 관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체벌이 이제는 너무 이게 막장으로 가서 제가 뭐 사태 뭐 이미 결과값이 나왔죠. 사태 심각성이나 뭐가 문제라고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결과값이 나왔고 그걸 인지를 하시잖아요. 이거는요. 딴 거는 막 우기는 인간들 있어요. 이게 결과값이 나와도 그 결과값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거 진짜 심각해요. 안타깝지만 제가 얘기하는 그 인정하지 않는 분위는 국민 안에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패턴하고 같죠. 거의 국가의 암덩어리고 그 행위는요 암덩어리 짓이에요. 진짜로요. 그 혹시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원리적인 문제예요. 원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예요. 암덩어리고 매국이고 국가의 적이에요. 예, 국가의 파괴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가장 최악의 피해는 철학자들도 항상 언급하지만 범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국민의 어리석음, 멍청함에 의해서 나와요. 이거 유튜브에서도 요즘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은 거기 댓글들도 보면 답이 없는 게 역시나 멍청한 사람은 지가 멍청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아닐 거라고 그냥 생각해요. 그건 근거는 없는데 근거만 있으면 돼요. 자기가 그걸 설명할 수만 있으면 당신은 멍청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 감히 얘기할게요. 자신이 멍청하지 않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당신은 멍청하지 않은 게 맞다고 그 자체로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겨. 제가 항상 말했던 그 답정나하고 같죠. 어쨌든 원래 또 가지치기가 됐는데 가지치기 그만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 서양도 지금 이거 가지고 문제가 시끄럽고 뭐 자꾸 뭐 선진국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서양 쪽 얘기하면서 서양 역사하고 지금 상황하고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건 자를게요. 그 사람들보다는 잘 알겠지만 저도 그걸 안다고 그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그러면 말이라도 안 하면 다행인데 저는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떠드는 걸 항상 봐요. 제가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굳이 학자에 대한 개념을 자꾸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체벌 지금 그게 어쨌든 결과값이 나왔는데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게 그 국민들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 법 때문에 언제나 법이거든요. 법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럼 그 법이 왜 나오냐.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모든 게 연관이 돼 있어요. 정치 얘기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건요. 법과 정치가 팔다리라면요, 거기에 심장 혹은 두뇌는요 언제나 이념하고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념 가지고 생놀이니 뭐니 이딴 얘기 하는 사람들은 투표도 하지 말고 정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인간으로서 마땅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떠들어 봐야 자기 바보라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고, 예, 그 이상도 이해도 아니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법 이름이 생각나는데 지금 법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의 체벌을 말살시킨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것 뿐인데 어쨌든 그거를 통과시킨 게 그것이 당연히 정치적인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결과값은 굳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 안 해도 아신단 말이에요. 이거에 처음에 이게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이런 그 이상주의자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상주의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상을 사람이 갖는 건 괜찮아. 꿈을 갖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항상 저는 얘기하는 패턴이 같아요.
지가 어떻게 그러니까 물건 사는 것도 제가 사치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치 자체, 페라리를 사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어떻게 보이느냐 때문에 그걸 사는 걸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세냐 아니면 그 물건을 정말로 사랑하냐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교육도 똑같아요. 그 이상을 저번 영상에서도, 이 앞에 영상에서도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인정될 수 없다, 얼간이들의 얘기라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결국은 그런 다 연결돼 있거든요. 정작 지들이 그렇게 인간적인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반복돼요. 제가 말하는 패턴도 이제 반복될 거예요. 제가 봉사자로서 살았던 얘기도 영상에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 봉사 동료들이 있어요. 지금 만나러 가는 친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저 조카하고 제가 지금 가지치기가 아니라 폭력을,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싶지만 설명해야 되죠. 폭력을 반대하는 인간들이 폭력적이지 않은 인간이 아니에요.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책 때문에 결과값이 나왔잖아요. 인간에 대한 그 몰이해와 지성까지도 필요 없어요. 몰이해와 몰상식이 만들어낸 결과값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왜냐면 인간이 전부가 천사가 아닌데 안전장치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 제가 지금 폭력 얘기 그걸 했냐면은, 저 학생 가르치던 때 말씀을 드릴게요. 저 학생들한테 제 성향, 사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꾸 감정적인 얘기하는 감성주의자들, 그러면서 이상을 떠드는 애들, 걔네들 다 사기꾼이에요. 원리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못해도 2-3시간 얘기해야 되는 거를 설명을 원리적으로, 모든 게 그렇거든요. 그게 교육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요. 문학이 됐든 뭐가 됐든 간단한 게 없어요. 2-3시간 설명할 걸 갖다가 감정적으로 3분에서 5분을 뱉는, 지금 유명 강사 중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 100% 사기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 힘을 갖고 더군다나 정책적인 걸 뭔가를 하는 위치에 있다? 나라는 피리망하게 돼 있어요.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마저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원리적으로 설명할 때.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바보 같은 설명을 이제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나라 꼴이나 그런 걸 볼 때. 이게 교육만 가지고도 얘기하지만 경제가 됐든 어떤 분야를 설명해도 이제는 그런 설명을 해야 돼요. 뭐냐면, 저도 그 교육을 한 10년 이상을 했던 입장이에요. 근데 학생들한테 일단 저는 반말을 하질 않았어요. 어떤 색깔인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반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카들하고 단톡방 아직까지 있고, 제가 조카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삼촌이라는 얘기를 딴 영상에 했을 거예요. 이거 특이한 거 저도 인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제 삼촌하고 그렇게 같이 놀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제 조카들하고 단톡방에 있고 때마다 만나고 고맙죠, 제 입장에서는. 이 얘기만 해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조카들한테도 제가 존댓말을 해요. 걔네들 평생을, 이제 큰애들이 지금 거의 30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 30 됐나? 지금 나이가 가물가물. 마지막에 제가 확인한 게 29이었거든요. 얘네들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세월 동안 저는 애들한테 반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애들 그 교육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게 습관이 됐고, 얘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들었으니까 삼촌은 원래 그런갑다 하고, 그게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색깔이 나올 거예요. 저 사람이 적어도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실 거예요. 이제 제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했고, 제 조카들한테 그렇게 해요. 함부로 화내는 걸 되게 그걸 꺼려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저도 화낸 적이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저는 대화로 다 풀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조카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려면, 지금 그림이 잡히셨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평화로운 인간이라는 게 그림이 잡히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조카한테 존댓말을 한다는 게 학생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 조카 거의 30년이죠. 학생들 10년 넘게 그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저는 휴회율이 별로 없었어요. 그 학생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요. 그 사교육 그거 하면서요. 그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 관련 제 팀장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담당 팀장이 자네는 거의 학생들이 그만 안 둔다 이거예요. 잘 지냈어요. 진짜 제가 아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잘만 하겠어요. 그 얘기는 아닌데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실패가 없겠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많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느낌이 실제로 우리가 행동한 게 평화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껍데기를 쓰는 게 제가 목적은 아니었지만 제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삶을 결국은 조카들만 해도 30년을 그렇게 채운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 교육에서 그 체벌금지 그게 그 법이 딱 뜨는 순간 그게 몇 년 전이었죠? 한 10년,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한 12, 3년 됐을 거예요. 제가 잘못 기억하는 게 아니면. 그거 뜨는 순간 그거 개법이라고 저는 딱 생각했어요. 이게 원리적인 거예요. 내가 내 방향하고 내 성격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게 가능한 사람이었는데도 법을 그렇게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았던 얘기예요. 근데 정작 그걸 진짜로 그런 법을 만들고 그걸 시행하고 그걸 지지하는 그 인간들이 저처럼 했냐면은, 저처럼 그런 삶을 살았냐면 제가 장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봉사활동 안 한 새끼들이 그렇게 인권 부르짖고 나라 지키려고 진짜 뼈를 갈아보지 않은 것들이 그렇게 나라를 외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지금 진짜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가. 이거는 제가 자격이 있잖아요. 제가 한 게 있는데. 가짜들이 그렇게, 왜냐면 남한테 어떻게 보이냐만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 한국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허세 부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제일 봉사한 거 10분의 1이라도 하고서 그딴 얘기 떠들으려고, 인권 떠들으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내가 나라 지키려고 노력한 거 10분의 1이라도 하고서 나라야 된 국가라는 얘기를 하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떠드는 이거 그런 말. 가짜들이 그게 진짜 나라 애국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진짜 지가 애국심 때문에 그런다고 믿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취해요. 제가 그걸 항상 봐요. 당신의 행동이 애국이 있으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걸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아마 딴 영상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고 딴 사람이 제 아는 사람들 중에, 선배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거친 얘기인데, 근데 그게 딱 맞는 표현인데, 그분이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뭐라고 하셨냐면, 애국은 정말 족같은 거다.